네, 하나의 섹터, 하나의 테마씩 정말 악재가 안 나오는 테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취약해졌고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걸 또 증빙하는 거겠죠. 오늘은 HMM 포함해서 해운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왜 밀리는 것인지, 아니 HMM 지난번에는 흐름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과 차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귀하자마자 시장이 또 너무나 좋지 않아가지고 그러게요. 이건 네. 뭐 웃으면서 방송하기도 참 힘든 그런 맞아요. 상황인데 그중에서 오늘 또 해운주들이 유독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HMM도 6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렇죠. 일본, 중국 노선에 대한 해운업계 담합 제재에 착수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것 때문인지 HMM의 하락 요인 짚어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수급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수급이에요. 네.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투자 동향 열어놓고 보시면은 HMM 떨어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수급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섹터별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순환매성인 어떤 그런 매매들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대규모의 외국인들 이탈 흐름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로 대응을 짧게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미 놓치신 분들은 조금은 더 볼 여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안 계셨을 때 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120주선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2670이거든요. 지금 한 30포인트가량 남았죠. 뭐 시간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수급이 오늘도 엄청나게 꼬여있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쉽사리 돌아설 수 있을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피크아웃을 치거나 어떤 것이건 간에 좀 대형 주단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예상대로의 시나리오라면 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되면서 수요도 늘어나고 네. 여전히 뭐 물류 대란이다라는 것 때문에 해운가 운임가 상승으로 인해서 좋을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이 안 받쳐주면서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럼 수급만 돌아온다면 네. 이 물류 대란 속에 해운 운임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겠죠. 탄기요? 네, 단기요. 어. 네, 단기 흐름밖에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걸음마로 시작해서 지금 성큼성큼 연준이 걸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시장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증시 쪽에서는 자금을 빼서 계속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실적 좋고 현재 좋고 이런 종목들이라도 이런 외국인들의 이탈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반등이 아주 단기적으로만 나올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HMM을 조금 더 파고 들어볼까요? 사실 네. 우리가 뭐 해운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흠슬라의 그 대표적인 HMM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영화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연내 매듭이 가능할지 네. 이 HMM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 차장님이 좋게 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올해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화학주들이 정말 호황이라고 하면서 네. 계속 좋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를 끝없이 올렸죠. 어떻게 알아요. 됐죠? 피크아웃 얘기 나오면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해운주 쪽도 이 민영화 부분들이 물론 이슈가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좋다 얘기할 때 너무나도 좋다라는 부분들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민영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 특히나 HMM 엄청나게 실적 잘 낸 거 맞습니다. 보게 되면은 HMM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들이 작년에만 낸 어떤 영업이익단이 그동안에 손실 냈었던 9년 동안을 그냥 다 커버해버리고 덮어버릴 정도로 잘 냈어요. 한 해 동안에만요. 9년치를 커버하고도 돈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그 한국산업은행이 가장 큰 최대 주주잖아요. 네. 또 그 밑에 이대 주주 쪽하고 의견 마찰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남아도는 돈으로 다른 해운사들처럼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말로 글로벌급의 기업들이 더 커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히 윤 정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공약들이 있었어요. 신해양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라는 포부들을 밝히면서 일단은 관리체제 탈피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서는 5월 달 이후에는 매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엄청난 실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몸집이 커졌단 말이죠. 최소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수하려면 자금이 6조 원 이상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대기업들 전부 다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것들이 발을 빼고 있어요. 단기간에 너무 커버리니까 우리도 피크아웃에 잘못 걸리면 승자의 저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주려면은 지금 채권단 빨리 탈피해서 M&A 쪽으로 적극적으로 남아도는 돈으로 이런 해운 쪽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들 보면은 물류라던가 육상 이런 쪽들로 굉장히 넓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피크아웃 대비해서 이런 M&A 쪽을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최근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HMM에 대해서 높아지는 실적 눈높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뭐 컨테이너 수송량은 당사 예상보다 좀 부진했지만 컨테이너 박스당 영업수익은 당사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였다라고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리포트보다 가장 우리를 직접적으로 딱 꽂히게 하는 뉴스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죠. 또 상하이 봉쇄 이야기. 맞아요. 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지금 네. 상하이가 난리가 나면서 봉쇄를 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최이지님께서 러시아가 전쟁으로 피해를 주더니 이제는 중국이 상하이 봉쇄로 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그럼 높아지는 실적 눈높이 다시 HMM 내려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그 락다운 시기가 하필이면은 또 물동량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성수기 쪽하고 맞물려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어떤 공급 쪽에 이제 차질을 줬다라고 수요 쪽에서는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는 상하이 봉쇄 이런 부분에서 또 수요 부분 이런 것까지 차질이 동반해서 생기는 와중에서 참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운임이 지금 보게 되면 컨테이너선 운임이 11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 정말 우리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수급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운사들이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지금도 좋은데 이거 피크아웃 누려 나오니까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추가적인 물량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운임을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우리 지금 조금씩 낮춰가지고 물량 확보해놔야 미래 먹거리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운임 비용이 내려가면서 서로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이제 최고 피크였던 부분에 있어서는 11주 연속으로 1월 초에 고점을 부근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비단 HMM 한 회사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 테니 네. 우리가 페노션도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선을 전망했던 이 페노션의 경우에도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네. 걸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두 개 다 지금 말씀해주신 HMM, 페노션 둘 다 수급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당장의 수요는 불확실하긴 하지만 네. 중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중국의 주요 도시가 봉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수요 위축의 요인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단기 원자재, 물동량 위축 우려 이런 부분들은 생산 차질 요인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역대 최저 수준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잔고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규 발주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빠르게 못 가요. 속도가 제한이 되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개선 요인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에서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일단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배적으로 시장을 어느 종목이든 간에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일단 수급하고 기술적인 관점으로 6,000원의 흐름은 깨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거기 깨진다고 하면은 수급이 돌아서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계속 매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5,200원대, 5,000원 초반대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리포트만 보고 좋아질 테니까 지금부터 매수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부분의 지지 관점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걸 왜 팔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돌아설 때 같이 잡으세요.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이 해운주들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아 보인다. 그닥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해운주 현 시점에서는 투자 의견을 바이가 아닌 그러니까 매도 셀로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좀 기대가 되는 유망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수익이 많이 나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버텨볼 여력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고가에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흐름이라고 하면은 이런 수급 흐름에서는 일단은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규 매수 접근하실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 전반적으로 실적 관계없이 좋지 않게 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운주를 글쎄요. 굳이 지금 눈여겨볼 관련주를 해운주에서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드는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그나마 수급적으로 봤을 때 나아 보이는 건 대한해운입니다. 네, 그나마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121선까지 지금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지킬 수 있는 지지점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어떤 기술적인 관점 부분에서 깨진다. 그리고 빅스텝이 연속적으로 5월, 6월 달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거기다 더불어서 양적 긴축의 강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시장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아까 빼서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외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만한 요인들이 지금은 부재가 돼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나마 그래도 대한해운이 외국인들 매수가 붙어는 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흐름 정도 체크하면서 해운주에 대해서는 딱 대한해운 하나 정도만 지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해운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청자분께서 해운주랑 조선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나요? 라고 조선주에 대해서도 질문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수주 소식이 워낙 좋았고 네, 맞아요. 금 점유율로 봤을 때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한국의 조선사들이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톤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르게 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어떤 원자재 부분들 관련해서 고부가가치선의 수주가 높은 한국 관련된 조선주들의 단기간 급등은 분명한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투자 관점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빅스텝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의 강도가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까지도 같이 체크해서 투자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크니컬 안에서 해운 그리고 조선도 좀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인 것 같네요. 이것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 시그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